제가 알기로는 60억 가까이 엑시트에 예. 성공한 네. 멘토로서 네네. 나 때는 말이야.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회사가 어떻게 근데 그 친구는 계속 이제 투자 더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2000년도에 기업 간 전자상거래가 향후에 화두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쇼핑몰은 B2C인데 만원짜리, 2만원짜리, 10만원짜리거든요. 근데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는 몇백만원, 몇천만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거든. 지금 알리바바가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에 있었던 그 티페이지 글로벌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부각이 된 거예요. 사실은 알리바바를 능가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게.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아마 지금 어마어마한 성공과 예. 또 우리나라 대표하는 또 이제 사이트가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사이트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때로 돌아가면 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죠. 좀 아쉬웠던 게 제가 그때 당시에 형님 제발 좀 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그냥 따라갔더라면 또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이제 왜냐하면 대학교 때부터 같이 이제 연합서클을 같이 운영을 하고 이렇게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도 잘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건강하시죠? 그분 건강하십니다. 그렇게 회사를 운영을 하셔서 그럼 어떻게 또 다음 사업까지 또 이어가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홈페이지 하면서 향후의 미래는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다 해가지고 비즈 투 비즈,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는 이제 사이트를 첫 번째로 이제 국내 기업 간에 할 수 있도록 검색 엔진, 야후와 같은 검색 엔진을 이제 개발자를 두고 만들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개발자들이 아직까지 좀 어설픈데 오픈하면 안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언론을 담당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깃발을 먼저 꽂고 요새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업데이트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유사한 방식이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맞아요. 우리의 사업 계획은 언론 보도다. 먼저 해놓고 나서 그거를 수행해가는 방식으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점 효과라는 게 우리가 이거 하겠다 하는 걸 언론 보도를 내고 나서 나머지 PM들이 그거를 부랴부랴 하는 과정을 한다고 하는데 비슷한 방식이었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어설펐어요. 사이트가 오픈된 게.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얼굴이 창피해 이런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좀 쇼킹했어요. 홈페이지가 이쁘고 그걸 떠나가지고 아이템 자체가 기자들이나 외부인들이 봤을 때 이거 진짜 대단한데 나중에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이슈가 돼가지고 기자들이 전화가 무수히 많이 온 거예요. 기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기사들도 스크랩 해오신 건가요? 네, 제가 보관을 하고 있던 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이건 나중에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비즈 투 비즈 20억 자금 유치해서 원장님 얼굴이 보이네요. 네네. 전자신문에. 네. 2000년 4월 4일 2000년 4월 4일을 네. 예, 20년 전입니다. 예, 2000년 여기 보시면 2000년 9월 4일 예, 비즈2비즈 전근열 사장 이렇게 비즈2비즈 20억 자금 유치 나와 있네요. 네네. 20년 전에 20억 자금 유치를 하셨으니까 어마어마한 성과이기도 하고 이제 그 자금을 레버리지 삼아서 또 덩어리를 계속 키우셨을 텐데. 그렇죠. 그때 이제 M&A를 이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언론에 나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내외 경제에 아마 기사가 나왔는데 비행기 트래블 출장 간 분이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면 신문을 나누잖아요. 그 신문에 비행기 트래블 비행기에서 봤나 봐요. 그래서 이거 비행기 내리면서 꼭 전화해야 되겠다. 트랩에서 내리면서 전화를 했더라고. 저한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래서 왜 그냥 투자를 하고 싶다. 왜? 해외 출장을 그때 당시에 다닌다는 거는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해외여행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거를 기업 간 전자 상거래로서 출장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일본의 히카리, 그다음에 현대그룹, 일지미 이런 다양한 많은 그룹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 트렌드라는 걸 알고 사실 투자 움직임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미팅 굉장히 제휴가 많았고 그 다음에 아마 오래전에 그 구글 코리아 대표이사를 한 분도 구글 코리아 대표이사를 하기 이전에 투자 회사의 파트너였어요. 그분도 우리 회사에 투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B2B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향후에는 큰 미래의 가치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하버드 대학교 28살짜리 친구들이 리타오텍이라는 코스닥 회사를 인수를 하고 그 회사를 통해 가지고 20개의 유명한
벤처기업들 인수를 했어요. 한 달에 몇 개씩. 그러면 인수할 때마다 주가가 계속 부양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우회 상장을 위해서 보통 많이 쓰는 거기도 한데. 예. 그 친구들이 엄밀히 말해서 이제 우회 상장하고 약간 유사한 한국에 있는 꿀뚝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보일러 회사. 네네. 그거를 IT 회사로 변화를 시키고 그 IT 변화 회사에서 인수를 20개를 그러니까 하나씩. 사업군이 이제 포트폴리오가 쌓여져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유명한 회사들을 거의 이제 사들였겠네요. 네,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1호였습니다. 1호 M&A를 또 성공을 시키셨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정도 그 당시에 몇십억의 엑시트를 하셨을 텐데 예. 돈 엄청 버셨을 텐데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스토리텔링 이야기하면 전부 다 물어보는 게 그럼 얼마 벌었어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식으로만 상장회사 주식을 얼마만 70억 원어치를 갖고 있었어요. 70억 원어치. 당시 2000 중반이었죠. 3월 말에 제가 M&A 사인을 했으니까 한 달 동안 딜을 하고 2달 만에 한 70억 가까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디냐면 동아일보에 경제 파트에 별도로 또 우리 인증 들어갑니다. 또 검증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네요. 시가 차익이라 그래야 시세 차익. 2달 만에 시세 차익이 몇 배나 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파워텍 2달 새 7개사 인수하면서 2000년 날짜입니다. 그래서 115억 원 투자, 현금, 전자상거래 중심 그룹화, 주가 지속 상승 여부 관심 해가지고 각 이제 계열사별로 출자에 대한 내용과 투자 금액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 주가 변동까지 나와서 BG2 비주가 51% 그리고 경영 성공할까? 이거는 자신에게 주식 스와핑으로 했어요. 우리가 이제 막교환, 트레이드를 한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률상으로 허용이 안 됐는데 돈이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죠. 지금은 그게 법률적으로 지금은 이제 합법적이에요. 네. 지금 합법적입니다. 네, 합법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물교환 아파트하고 막교환하는 그 현물 예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돈을 주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근데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주식 스와핑으로. 주식 스와핑. 네. 그러면 그 엑시트 하시고 다음 사업으로 또 이어져 가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엑시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또 이제 주가 조작에 또 연루가 돼가지고 아마 추정juk 10분에도 나오고 아마 신문에 일면입니다. 일면에 톱 기사로 나올 모난돌이 정에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전화도 많이 오고 아주 그냥 혼났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이제 M&A 했던 거를 이제 이런 모기업이 문제니까 돈을 줄 테니까 주식을 되돌려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백이라 그래요. 그때는 이제 싸죠. 싸게 바이백 해가지고는 회사를 폐업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창업, M&A, 폐업. 그걸 거의 뭐 실전 짧은 기간 내에 모든 걸 다 이루어지게 아주 롤러코스터를 탔던 기분이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조금의 여유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생각하는 시간 동안에 해외 전시회 박람회를 많이 나갔어요. 특히 이제 미국의 E3 게임 전시회. 거기서 이제 좋은 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게임 회사를 이제 만들게 됐고 그 게임 회사를 만들었던 게 이제 모바일 게임 쪽으로 해가지고 연타석 홈런도 막 때리고 막 그렇게. 그 당시가 이제 뭐 핸드폰이 가로 본능이 나오고, 맞아요. 이제 요금제가 막 나오기 시작, 모바일로 폴더폰 나오고 했던 시절에 벌써 모바일 게임으로 선구자적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2000년 중반 때 맞아요. 나오셨던 건데, 항상 이게 선구자적으로 탁탁 앞서 나가서 트렌드를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주변에 좋은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해외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막 이렇게 활성화된 게 아니었으니까 직접 해외 라스베가스나 아니면 LA든지 전시회 동경게임쇼나 이런 걸 연례적으로 나와가지고 우리보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게임의 모든 게 선진적이 일본, 미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거의 뭐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섰으니까 그래서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또 최근에 지금 현 정권 들어서도 그렇고 뭐 유니콘 기업도 등장하고 많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구독자들은 제2의 벤처붐이다라고 이제 명명할 정도인데 이런 이제 20년 전에 그 벤처 1.5세대로서 네, 지금 한 20년이 지나서 다시 이러한 흐름을 보였을 때 뭐 느끼는 점이나 뭐 우려되는 점이나 뭐 기대되는 점 있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바뀔 때 뭔가 새로운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슈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벤처붐이 일어날 때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 투자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거품 투자가 많았어요. 그분들이 그냥 벤처만 달면 아니면 닷컴이면 무조건 투자를 했었어요. 닷컴 열풍이었죠. 저도 사실은 한 번은 회사에서 직원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냐면 사장님 어디 가서 뭐 발표했습니까? 발표했어. 그때 참여한 분들이 돈을 몇 천만 원씩 갖고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주식 달라고 놓고 갔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좀 돈을 놓고 여러 명이 있었어요. 재밌는 호시절이었네요. 호시절. 근데 그때 당시에 거품이 빠지고 난 다음에 엔젤 투자자들이 학습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쪽에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투자를 할 때는 뭔가 선별해야 되는구나. 그게 학습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투자하는 거는 사실 VC나 엔젤들도 이제는 기업들을 본주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유치 받기가 이전만큼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조금 달라진 점. 그만큼 건강한 기업을 키우기 맞습니다. 위해서 뭐 정책이나 제도들이 보완되고 또 시장 정화 활동이 그렇게 작용한 게 아닌가. 맞아요. 시장에서 그거를 정화하는 거 맞아요. 더 이상 들으면 뭐 밤새는 줄 모르고 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딱 주제에 맞게 원장님의 60억 혹은 그 당시 주식가치 70억 엑시트한 썰을 오늘 여기로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정말 2020년 또 2021년 다가온 2021년까지 제2의 벤처 붐인 거는 분명한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당 2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도 그 당시에 모험적인 투자와 또 도전적인 시도들이 어떤 경험을 만들어내셔서 또 지금의 저희와 같은 기업가들을 양성하고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데 또 여러 기업가 분들도 도전해볼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서 또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또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역할에 일조할 수 있도록 성공을 향한 기자비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도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벤처 창업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투자받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단지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아이템이 좋고 그 다음에 사업성이 뛰어난 아이템이라 그러면 투자받기가 이전만큼 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만큼 투자하신 분들도 투자하는 분들도 학습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발굴할 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템 잘 가꾸시고 비즈니스 모델 견고하게 가꾸면 충분히 투자받을 수 있습니다. 파이팅! 코리아! 역시 남다른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돈 걱정 없는 기업 만들기 프로젝트 도사공TV의 내용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꼭 해주세요. 이제 구독자가 더 이상 안 늘어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